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에 많은 질문들 중에서 최종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자 이게 너무 헷갈린다, 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 제가 이 양도세 최종 1주택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바뀌는 법이 있죠. 바로 2주택,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이 되기 전에 주택을 2021년에 팔았으면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양도를 해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 자, 거기도 이 비과세라는 게 그러면은 2년을 더 살아야 되느냐, 보유만 하면 되느냐, 자 이런 문제가 있겠죠. A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고 B주택, 자 2021년 1월 2일 이후입니다. B주택은 2년이 지나고 나서 양도를 해야 비과세 요건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2년만 보유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2년을 실거주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이냐, B가 이 B주택 마지막 1주택 최종 1주택 이게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에 취득했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지정 후에 취득했다면 2년 다시 실거주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2017년 파리대책 이후에 취득을 했다, 8월 3일부터 이렇게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 주택이다 이 B가. 그러면 2년을 살았어도 다시 2년을 다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리셋입니다. 리셋 원칙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엄청난 법입니다. 이게 2년을 살았는데 또 살아야 돼요. 이거 세주고 있으면 이게 머리 아파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그러면 내가 조정 대상 지역 전에 샀다 그러면은 실거주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2년만 보유를 더 한 다음에 매도를 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원칙이 뭡니까? 조정 대상 지역 전에 취득을 했으면 보유만 2년 하면 되는 거고,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취득을 했으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게 비과세 원칙이죠. 비과세라는 건 이 시세 9억 이하인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아마 한 달 후면은 또 1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될 듯한데, 이제는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 주택 중에 2021년에 이 주택 중에 A1주택을 매도를 합니다. A는 매도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B가 있는데 A랑 B가 있는데 A는 매도를 하고 C를 취득 후 일시적 일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A주택을 매도를 하고 B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이 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2년은 B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을 했으면 2년 실거주까지 해야 되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을 했으면 2년 보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and B랑 C가 일시적 일가 2주택 충족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이내에 팔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일시적 일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뭡니까? 9억 초과에 대한 할인율이죠. 이제는 법이 바뀌면 12억 초과에 대한 할인율이 되겠죠. 이거는요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과 산정기간 산정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르게 계산한다는 거죠. 이게 15년 전에 취득을 했고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40%, 보유 40%, 80%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바로 리셋이 되지 않는다. 최종 1주택 전에 팔았던 주택부터 리셋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된 이 개정안은 발의는 됐습니다.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죠. 발의는 됐지만 이번에 보류가 됐습니다. 이번에 1세대 1주택 9억에서 12억 가는 비과세 요건만 여야가 합의를 했고,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시 리셋하는, 이거 엄청난 법이거든요. 리셋하게 되면 이거를 2023년에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발의는 됐지만 보류를 했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 40%, 거주 40%인데 이 보유에 대한 40%를 시세 차익에 따라서 최소 10%까지밖에 안 주는 이 법안도 발의가 됐지만 이것도 보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법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낭패를 보기 전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도세 최종 1주택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헷갈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미래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이 복잡합니다. 정책도 새로 나오고 법도 유권 해석이 다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이거는 저는 작년부터 계속 안 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버리면서까지 다주택자 양도세를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여당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라고 했습니다. 의회. 저는 이거 의회다 했는데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 바로 전혀 거기는 고민할 가치가 없다 고 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과연 그러면 어떤 표심을 따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할 것이냐,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시종일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한테 다주택자는 처분하거나 증여를 하는 쪽으로 많은 이 종부세가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했던 많은 경험도 사례도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매주 화요일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 고민 주저하지 마시고 이메일이든 문자든 카카오 플러스든 접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